이어서는 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를 선정했고요.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3개로 압축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동차주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강하고요. 삼성, SK하이닉스로의 수급 쏠림 강한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 업종 자체에 대한 지수가 견조한데요. 오늘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갈게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께 네. 이 시장 자동차주의 견조한 흐름, 상승 배경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몰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환율이 반등을 해주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매출이 굉장히 좋고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에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완성차 업체들을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놓고서 비교를 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데 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들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의 수혜, 환율의 움직임을 포인트로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수급적인 면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올 한 해 현대차 쪽에 기아차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자동차주를 사는 이유 뭘지 궁금해요. 저 PBR 매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동차주 자체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주가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부품주들은 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만 계속 올라갔다가 최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관심사는 자동차 업황보다는 저 PBR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자동차 섹터가 좀 움직이는 요인도 저는 주도 섹터의 순환매 흐름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라든지 저 PBR이 쉬고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강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강하고 KB금융이라든지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주도 섹터가 꾸준하게 하나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도 섹터 내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급이 좀 일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차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수세가 꺾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1월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저 PBR 종목에 대한 기대감, 특히 5월에 2차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 특히 정부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 좀 관련했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슈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꾸준하게 들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수급 따라서 매력적으로 볼 만한 그런 섹터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GM이나 포드 그리고 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대부분 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흐름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자동차주 글로벌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업황의 흐름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름 호재가 끊이지 않는 자동차주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1위부터 3위까지 정해봤고요. 3위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선택은 한온시스템,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김시은 팀장의 선택인데요. 먼저 한온시스템부터 매력을 한 줄평으로 보겠습니다. 열효율 관리 대장주 반등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열효율 관리는 한온시스템 하면 잘 아는 거고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분기 배당을
멈춘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전략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일단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일단 주가의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을 요즘이 아니라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드렸어요.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선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난 3월 20일 날 만들어 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래도 잘 나오던 기업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유럽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투자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물류비를 계속해서 회사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부품들이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난방에서 열 효율을 좀 확실하게 다져갈 수 있는 부품들이 두 가지 종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한온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펌프라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옵션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단이 좀 작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전기차의 침투율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성장 속도가 줄었을 뿐이지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위 기업과 1위 기업은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두 종목만 준비한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한온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쪽으로도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 기업 한온시스템의 매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 한 줄 평 보시죠. 큰 형님 달리면 아우도 같이 간다라고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1세대 파트너사로 잘 알려진 기업이에요. 무려 158%나 작년에 성장했다는데 올해 이어질까요? 일단 아무래도 판매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부품사 같은 경우도 실적에 함께 연동이 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키워드를 좀 드렸던 이유가 보통 원래 통상적으로 이번 연도 빼고는 현대차가 오르면 보통 성우하이텍은 거의 현대차 주가의 3배 정도 갑니다. 네. 약간 레버리지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부품 3대장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저PBR을 엮이게 되면서 함께 커플링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에서도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1분기 실적 절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작년 1분기와 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1월이라든지 2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던 상황들. 그러면 성우하이텍의 실적도 함께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현대차 실적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현대차의 인도 상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이 부각이 되었을 때 부품사 쪽에서도 인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성우하이텍은 실적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은 맞다.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10,000원대라는 라인대를 계속 뚫지 못하고 있으나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은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안에서도 3위 기업 2개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2위 기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선택은 S&T 모티브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한국타이어를 선택하는데요. 두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또 다르다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S&T 모티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구동모터와 방산 매출까지 가지고 있어요. 최근 보면 방산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S&T
S&T 모티브의 매출 구조에서 방산 쪽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 쪽을 좀 붙여보자면 지금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방금 전에 김시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화이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알려진 기업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현재 하이브리드카 쪽으로는 시동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GMP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구동 모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동 모터와 시동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시장에서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향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만들고 있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글로벌에서 3위권으로 출하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방산 쪽에 대한 매출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방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좀 부여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부품과 방산 쪽까지 네.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가능성이 높은 S&T 모티브였고요. 한국 타이어 매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요. 안정적인 업황과 실적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타이어는 사실 신차 아니어도 기존 차의 교체 수요도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신차에 대한 수요도 있고 기존 차에서도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네. 보니까 안정적인 업황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기업입니다. 실적으로.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타이어 판가 상승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원자재 가격은 좀 전년 대비했을 때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가격은 제품의 마진 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업체 간의 경쟁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타이어 같은 경우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관련했을 때 마진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T 모티브 한국 타이어 2위 기업이었고요. 대망의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규 본부장의 선택은 코리아 FT 그리고 현대차가 김시은 팀장님의 선택으로 꼽혔네요. 기아가 없어요. 코리아 FT를 1위 기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좀 더 궁금한데요. 한 줄 평 보시죠. 하이브리드카 최대 수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1등으로 이걸 꼽으셨습니까? 네, 기아를 좀 뽑아볼까 했는데 네. 코리아 FT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서 제가 1월 17일 날 네. 말씀을 좀 드렸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도 이 하이브리드카의 성장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캐니스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보다 그 판매 단가가 2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과도기 기간에서 지금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코리아 FT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캐니스터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FT 제가 올해 초에 1월 17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2배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때 1월 중순에 얘기하고 2배 오른 코리아 FT 그런데 상승룸이 더 남아있다라면서 오늘 자동차주 안에서 1위 기업으로 선택이 됐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선택 현대차 매력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외국인 따라 한번 사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PBR 종목군을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세어보니까 2월 1일 이후에 차익을 한 날이 5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종목이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실 때는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 기업 지금 현재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인도 IPO라는 거죠. 그러면 인도 쪽에서 IPO를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 PBR에 대한 부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기업으로 코리아 FT 그리고 현대차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선택 저희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